이어가겠습니다. 당잠사로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뉴욕장 복귀부터 바로 들어가 보면서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긴장감 이제 좀 풀어졌고요. 증시 낙관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포착됐던 특징은 업종별로 순환매, 로테이션이 돌았다라는 건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그쪽에서의 자금이 금융이라든지 산업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분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우지수가 1.1%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판단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주들 혹은 산업 섹터 역시도 이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특히나 더 강한 수혜가 기대되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러셀 2000 지수가 1.8% 상승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들의 표정은 조금 엇갈렸습니다만 시장으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다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간밤에는 굴스비 총재가 금리 인하 속도 앞으로 더뎌질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했고요. 시장에는 부담을 가했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장중에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150달러를 찍었다가 1%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0.5% 플러스권에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죠. 이 실적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월가 아이비들의 평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알파벳의 주가가 정말 보기 드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4.6%의 마이너스. 미국 법무부가 크롬의 강제 매각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 매각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알파벳은 매출의 80%를 광고를 통해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분의 3은 검색, 그러니까 크롬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이 실제 추진이 된다면 이 매출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종 판결은 내년 8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뉴스 팔로워 필요해 보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32.7%나 급증을 했습니다. 호실적 가이던스 좋았고요. 특히나 미이행 계약금이죠. RPO 성장률이 55%로 전분기 대비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었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월가 아이비들의 평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표가 수정 내역을 다 뽑아서 하나씩 세어봤는데요. 이 목표가를 내려잡은 아이비가 한 곳, 유지한 곳이 한 곳, 그리고 상향 조정한 하우스들이 17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향 조정을 했던 HSBC 역시도 이전에 200달러로 좀 높게 책정을 했던 거라서 195달러로 소폭 하향 수정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나왔던 주요 코멘트들을 보겠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로젠블렛, 공급 부족이 몇 분기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투자자들이 지금 걱정을 했던 총이익률 압박에 대한 포인트, 내년 초까지는 지속이 되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의 CFO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AI 변혁의 선두주자로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실적이었다. 그리고 시티 측에서도 회계년도 2026년까지 AI 훈련 및 추론의 강력한 확장이 지속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가장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하우스가 도이체방크인데요. 투자 의견은 보유, 블랙웰의 출하가 예상보다 빠르기는 하지만 엔비디아의 성공은 이미 지금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다만 도이체방크마저도 이 목표가는 기존의 115달러에서 140달러
달러로 높여 잡았죠. 그만큼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에 대한 월가의 코멘트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도 올랐고 간밤 엔비디아 혹은 AI 산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주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 다음 장을 열어보신다면 뉴욕장 핫 테마로 오늘은 냉각과 원전을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냉각 테마 내에서는 버티보 홀딩스의 주가가 2.9% 올랐습니다. 어떤 회사냐? 반도체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2배 이상 뛰어 오른 바가 있습니다. 어제였죠. JP모건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이 엔비디아 블랙웰의 온도 문제, 버티브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리한 위치에 남아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132달러로 상향 조정을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전력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원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등의 대장주들이 7%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냈던 간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내적인 이슈도 한 가지 포착이 되고 있죠. 오늘 산업부가 2050년까지의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원전 운영을 고도화시키고 또 우리나라를 SMR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등 다양한 아젠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잠깐 99,000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10만 달러 선 전망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진짜 눈앞까지 온 겁니다. 반암호화폐 기조를 가지고 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영향이었고요. 하지만 엇갈린 시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16% 급락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머스크의 뉴럴링크 캐나다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국내 관련주로는 링크 제네시스와 네오팩트, 솔본 등의 종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AI 의료 관련주들로까지도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뉴스까지 체크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가보시죠. 이번 주에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시장이 반갑게 반등을 줬지만 사실 미국과 우리와의 비동조화 현상은 11월 내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우리 지수단 안에서는 5일선을 지키면서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절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어제 장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게다가 지수 막판에 상승폭 다 반납했고요. 어제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맥박이 정말 심하게 뛰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의 변동성 영향에 따라서 코스닥은 초반 분위기 급락으로 출발해 그래도 장중에 빨간불로 전환, 결국에는 하락불로 마감 짓는 변동성 극심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지금 최근 들어 거래 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조 원대에서 이번 주 내내 떨어져서 어제 8.3조 원, 8조 3천억 원 정도로 하루 동안 거래가 됐고요. 코스닥은 8조 5천억 원으로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쪽으로 어제 특히 알테오존 쪽으로 자금이 집중됐던 하루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화됐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주인공으로 연속성이 가장 긴 쪽이 재건입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급반등을 줬고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개장중계 출연자 김태성 본부장이 강력하게 강조했었던 재건주 안에서의 저평가 종목 한미글로벌도 두 자릿수의 급등 양상을 띄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중계 때 전략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방사는 좀 깊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의 전략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시간의 반응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좀 불안하지만 금융, 통신, 밸류업 2천억 원 펀드 투입, 추가 3천억 원 자금 조성 이런 내용들이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금융지주사 조금은 엇갈렸지만 두 종목 중심으로 상승, 통신주들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 호실적에 좀 강한 상승을 나타내길 바랬는데 좀 부진한 움직임 속에 자율주행차 쪽으로 반도체 수요 좋았다라는 내용에 반응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밋밋한 이 시장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결국은 엔비디아는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0.5%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띄었는데 두 가지 아쉽다 시장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375억 달러, 어제도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전년 대비 한 70%가량 늘어나면서 다음 분기에도 잘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내놨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한 370에서 371억 달러 정도이니까 한 4에서 5억 달러를 상회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많이 아쉽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 있어서 요거 전에요. 지난 2023년 2월에서 4월 장견으로 되돌아가서 봤을 때 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있어서의 상회치가 2억 달러였던 2월에서 4월 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상회하는 그 수치가 제일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정말 밸류에이션을 계속 프리미엄을 줄 만큼 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스트릿 기대치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릿 컨센. 여기 미국에서도 위스퍼 넘버가 있었는데 390에서 400억 달러까지 기대했던 애널리스트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큰 폭의 하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매출액 총이익률, GAAP. 이 부분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74.6% 나왔는데요. 다음 분기에는 우리가 GAAP가 한 73%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미국은 가이던스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솔직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73%? 지난 분기보다도 이번에 아쉬웠는데 다음 분기는 더 떨어지네. 여기에 시장은 다소 실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랙웰이 이제 양산되게 되면 후퍼 쪽의 매출을 역전했을 경우에는 블랙웰이 더 역전했을 때 이 GAAP가 후퍼가 매출 가장 1위일 때보다 GAAP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콜에서 다음 2월에서 4월에는 GAAP 한 70%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거든요. 물론 하반기엔 70% 회복할 거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GAAP의 이 변동률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 시장에선 다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회 어디 있을까요? SK하이닉스 어제 16만 8천 원에서 끝났습니다. 17만 닉스마저도 내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는 반갑게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줬죠. 이번 주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효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만 전자까지도 아직도 안 오고 있죠. 5만 6천 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약발은 끝나고 다음 기대감을 갖고 있는 포인트로 전환해야 하는가, 시장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요, 자사주 매입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100만 주 이상 자사주 매입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제 나왔던 이 테슬라 쪽으로 HBM4를 우리 IT 투톱이 공급할 수 있을까에 좀 달려 있는데요. 만약 승인된다면 내년부터 양산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아마 두 기업을 경쟁 걸어서 좀 재고, 양산되고 이런 계속 승인을 좀 지켜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팅 쪽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급 요청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 테슬라라는 고객을 쟁취하게 된다면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HBM 그 수요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확장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차세대 HBM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는 테슬라, 그 잠재 고객으로서 누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지금으로선 시장에선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긴 한데요.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 뉴스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삼전이 바닥을 따지고 올라오면서 소부장단도 하이닉스가 쉬는 것보다는 꽤 삼성전자와의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그가 워낙 많이 빠졌던 소부장단으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률 보시죠. 보시면 유진테크, 테스 최근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고요. 더불어서 HBM 정통 종목들인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보다도 아랫단에 있었던 종목들이 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산은 CCL 관련주, 파크시스템즈, 원자현미경 관련한 종목들, 테크윈과 YC도 꽤 바닥을 다져가는 힘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들의 연속성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기회는 계속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연가스 상승. 앞서 체린 앵커가 살짝 힌트를 드렸죠. 유럽 천연가스 1년 내 최고치, 미국 천연가스로 본다면 지금 6개월 내 최고치를 연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우전 이후에 공급 차질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컸었거든요. 22년 전쟁 직후에 폭등했고요. 올해 초에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재반등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제 공급 이슈 아니고 수요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원 관련해서 이제 화석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당장 좀 시간을 많이 벌 필요가 있죠. 원전도 아직은 먼 이야기다. 이렇게 업계는 보고 있어서 그 대안이 천연가스, LNG, 액화 천연가스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불을 지핀 게 지금 11월 들어서면서 천연가스가 더 크게 올랐거든요. 트럼프 쪽의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LNG 수출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쪽으로는 다시 수출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단으로 더 기대할 수 있겠는데, 전쟁 공급 이슈 말고도 수요단에서의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진 뉴스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쪽으로 조선 협력, 미국 쪽에서 손을 내민 상황인데, 우리 조선은 예전 슈퍼사이클만큼의 지금 강한 시세는 아닙니다.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벌크선이라든지 혹은 유조선 쪽으로는 워낙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많이 밀려있기는 한데요. 중국이 떠오르는 강자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LNG, LPG 쪽입니다. 중국은 LNG, LPG 비중이 전체에서 한 7% 불과한데요. 우리는 55%까지 꽤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여기서 더 끌어올려서 기술 격차를 벌리게 된다면 확실히 승산이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도 증권가에서는 조선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호평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월간 단위를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화엔진 13%, 현대중공업 압도적으로 높고요. 한화오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간 상승률 확실히 천연가스의 상승, 미국발 호재로 올라오고 있는 관련한 종목들. LNG 관련해서 SK가스와 한국가스공사도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시세 어느 정도 더 낼지 같이 확인해 나가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유럽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가 결국은 파산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 미국 쪽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간밤 내용입니다. 스웨덴 배터리 기업 중에는 가장 규모가 컸고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 한 21% 이 기업을 갖고 있거든요. 간밤 폭스바겐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ATL, 비아디, 중국 쪽으로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많이 도태됐고요. 유럽 쪽으로도 보조금 이슈가 많이 약화되면서 캐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유동성 문제 겪고 있고 우리 남은 자금 3천만 달러. 너무 적죠. 이 정도밖에 없어. 근데 부채는 한 58억 달러. 심각한 유동성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라고는 하는데 공급망 이슈로 2차 전지 관련한 섹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근 국내 관련 종목들은 꽤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을 줬고요. 이 구간 안에서 2차 전지 오히려 사업 재편, 구조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은 쪽으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같이 체크해 보시죠. 당잠사 브리핑이었습니다.